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갤럽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갤럽 조사를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조사 방법입니다. 이분들은 전화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하지 않고요. 자동응답기가 아니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에서 23일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잘한다가 45%, 잘 못한다가 48%로 뒤집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역전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5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걸 흔히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 역전이 된다 이거죠. 이 지지율이, 이 갤럽에서는 지지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국정평가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쉽게 인식하기는 지지율로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전주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1% 떨어졌는데 부정평가가 꽤 늘었습니다. 부정평가가 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5%포인트 높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18세에서 29세, 20대라고 하겠습니다. 2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잘못한다가 46, 잘한다 43. 30대, 40대는 아주 단단한 문재인 지지층입니다. 그래도 잘한다가 30대는 49%, 못한다 44. 40대에서는 잘한다가 55, 잘 못한다가 39.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단단한 문재인 정권 지지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대, 60대부터는 못한다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예상하시겠지만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여전히 잘한다가 72%입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46%로 잘한다. 그 나머지는 다 잘 못한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잘 못한다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한다 잘 못한다가 50%나 됩니다. 잘한다는 44. 인천, 경기에서는 잘 못한다 52, 잘한다 41. 이 부동산 파동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게 민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지지율이 항상 남성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근데 여성도 잘못한다 46, 잘한다 44로 여성에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이 스캔들의 영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지지층이 철회를 하고 있다.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하면 항상 이념 성향을 묻는데 내가 보수라는 사람의 비율이 26%입니다. 내가 중도다 30%, 내가 진보다 29.5%, 중도가 약간 늘었습니다. 진보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관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순위고, 그래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대처가 잘 되어 있다, 26%, 전반적으로 잘한다, 12%, 북한은 요새 한때 북한 관계를 잘 다룬다고 하는 이유가 1등이었는데 요새는 3%밖에 안 됩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잘한 그 배경은
1977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실시를 선언한 이후에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의료체제, 그리고 의사들의 높은 질, 그리고 이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협조, 이런 게 합쳐져서 문재인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 결국 박정희의 유산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승만,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아주 인색한, 따라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배은망덕. 아주 역설입니다. 역설. 정당 지지도는 이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정당 지지도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높아졌습니다. 38에서 41%로 높아지고, 이 미래통합당도 21에서 23으로 높아졌네요. 이거는 아주 이중적 지금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미래통합당이 이 민심의 분노를 자신의 지지층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력의 부족 또는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라도, 충청도에서만 문재인 지지가 강하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꼭 옛날에 삼국통일시대 때의 판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삼국통일시대 때 보면은 지금 충청도, 지금 전라도 지역이 백제고, 경상도와 이 수도권, 한강 이쪽이 신라였습니다. 그때 판도의 재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그렇고, 그 다음 내년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내년 재보궐선거가 꽤 커졌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걸로 사퇴를 했을 때는 후보 내지 않아야 된다고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마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재보궐선거를 어떤 식으로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을 다수 당선시켜야 한다가 37%,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49%로 견제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48%,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40%. 여기는 조금 또 여당 편을 듭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수준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둘 다 성추행 혐의니까 이건 변명이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뭐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다수로 나옵니다. 이런 국민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미스트롯식으로 뽑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도 여러 번 미스트롯 또는 미스터트롯식으로 개업장 다 떼고 토너먼트식으로 아주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뽑힌 후보는 상당한 인기를 이미 누린 상태에서 선거에 들어가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 뽑는 방식이 흥미로워야 한다. 그러려면은 심판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PD 역할을 잘 해야 된다.
프로듀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통합당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할 수가 없고 바닥까지 내려간 통합당이 한번 내질러 보는 방식이죠. 그러다가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에서 데드 크로스가 생겼다. 그러면 문재인은 이제 두 개와 싸워야 됩니다.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이제 뭐 1년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시간과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임덕과 싸워야 됩니다. 이 모래시계입니다. 점점 권력이 약해집니다. 이럴 때 초조해집니다. 사람이 초조해지면은 무리를 합니다. 전국시대 때 유명한 영웅 오자서가 남긴 말이 있죠. 일모도원,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결국 문재인도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중자애 하시고 퇴임 이후에 우리와 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부터 신중하게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